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회계사 경제학 기출문제 2017년도 16번서부터 20번까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요, 등량곡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생산함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냐 체증이냐 체감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규모에 대한 수학 불변이라는 것은 우리 CRS라고 하잖아. 뭐가 CRS? 컨스턴트야.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이 정확하게 2배 증가하는 경우가 CRS입니다. 이 경우 볼까요? 점을 제시한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생산량을 표현하는데 이쪽에다 할까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물건을 생산합니다. 이때 노동을 2배 증가시키고 자본을 2배 증가시켰더니 생산량도 정확히 2배 증가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맞지? 여기 보시면 노동이 2, 4, 8, 12 2배, 3배 했더니 자본도 2배, 3배 했더니 아웃풋도 2배, 3배 증가하니까 여기 X 생산과 관련해서는 CRS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다 날라갔네. 요게 수학 체증이냐 체감이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표로 이번엔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등량곡선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여기 Q라고 쓰고 노동과 자본 해볼게요. 자, 요 점을 볼게. A라고 할게. 요 점을 B라고 할게요. 자, A점일 때는 노동을 4개, 자본을 2개 했더니 생산량이 10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가시죠? B점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돼? 노동을 2배 증가시켰고 자본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은 3배 증가한 거 보이십니까? 자, 여기 정보를 보니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어요. 얘도 2배 증가했어. 근데 얘는 몇 배 증가했어? 2배 이상 증가했지? 3배 증가했지? 이거 뭐야? 이거 IRS 아닙니까? Increasing Return to Scale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규모에 대한 수학이 체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간단하게 우리 1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독점 방송사가 독점 기업이에요. 공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 고정비용인 프로그램의 조달 비용은 고정비용이래. 얘가 200입니다. 고정비용이니까 TFC 이렇게 됩니다. 얘가 200. 근데 그 밖에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바로 총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독점 방송사는 아래의 2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Q가 시청자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선 살짝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수요 함수 이거를 P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떻게 됩니까? P는 저 5P 넘어가면 2로 나누니까 20-5분의 1입니까? 5분의 1 Q 이렇게 돼요. 여기가 20이고 여기는 100 이렇게 되겠죠? 여기 Q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독점이잖아. 독점이기 때문에 우리 MR 값을 한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MR 값은 기울기 2배 가파른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거 MR은 자, 기울기 2배 가파르니까 20 마이너스 5분의 2 Q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M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MC 어떻게 될까요? MC는 없어. 그 밖에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고정 비용만 있다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얻은 정보는 MC는 빵입니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요. 요게 MC는 제로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전략 1 한번 보겠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고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에 시청요금을 부과한대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MR 이꼴 MC에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MR이 있고 MC가 있으니까 여기 아니겠습니까? 50이네. 자, 50을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Q 전략 1일 때
50을 생산하고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수요 곡선에 맞춰서 이렇게 책정됩니다. 수요 곡선 50을 집어넣으면 살짝 봐도 이게 절반이니까 약간 1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0, 독점 가격은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윤 어떻게 돼? 이윤. 첫 번째 전략의 이윤은 총 수입은 P 곱하기 Q야. P가 10, Q가 50 이렇게 됩니다. 10 곱하기 50, 500이고 총 비용은 그냥 고정 비용만 200 이렇게 있습니다. 200 하면은 3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전략 1을 선택했을 때는 이윤이 300입니다. 여기는 뭐 계산하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살짝 저는 계산했는데 사실 계산하면 안 되죠. 1번 독점 방송사가 전략 1을 선택할 때 양의 이윤을 얻는다. 살짝 보시지. 살짝 요거 보시면 물론 이제 고정 비용이 얼마인가를 봐야 되는데 양의 이윤을 얻게 되고요. 다음 전략 2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전략 2를 한번 볼게요. 전략 2는 조금 옅은 색깔로 해볼까? 자, 시청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광고주한테 광고를 판매하는 거야.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시청자 1인당 6의 이윤을 얻게 된대요. 그러니까 따로 요금을 부과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빵을 이렇게 부과하고 광고주한테 광고를 판매해.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광고주한테 얼마 광고료를 내겠습니까? 하면 당신네 그 TV 시청자는 시청자 수가 몇 명입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고주가 시청자 한 명당 6의 이윤을 준대요. 자, 그렇게 되면 광고 때문에 막 비효용, 고통받고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P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MC와 같아지는 데서 이윤극대 산출량이 결정돼. 그러니까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2번 이렇게 할까? 여기가 1번이야. 자, 그럼 2번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Q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다 할게. 자, 그러면 Q2는 100을 생산하고 시청자 100명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가격은 어떻게 돼?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위당 얼마의 이윤을 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광고 수익은 광고 수익이라 쓸게요. 수익은 자,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100명이니까 여기 보시면 한 명당 6의 이윤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광고 수익 지금 100명당 6의 이득을 얻게 되고 총 수입 비용은 똑같습니다. 총 비용은 200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200 이러면 뭐 400 됩니까? 이윤이 400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 보시면 양의 이윤을 얻는 거 이것도 맞고요. 다음 3번 독점 방송사는 전략 1을 선택하게 되면 전략 2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 아니 1일 때 이윤이 300이고요. 2의 전략을 쓸 때 400이니까 뭐 계산해야 되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계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윤이 더 큰지 그걸 체크해야 되잖아. 물론 거기 나와 있는 4번에 보시면 독점 방송사가 전략 1을 선택하게 되면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요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전략 1을 사용 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여기서 크기를 구하세요 하지 않았고 발생한다 이랬으니까 사실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에 5번 전략 2에서 시청자의 잉여가 전략 1보다 더 크다. 시청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따로 받지는 않으니까 시청자 잉여라는 게 소비자 잉여 아니겠습니까? 전략 2에서는 소비자 1에서는 소비자 잉여가 이게 소비자 잉여야. 요게 여기다 쓸까? 전략 1에 소비자 잉여
자, 근데 전략 2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박스형이고 케이스형 같은 거지만 그냥 뭐 어렵지는 않게 계산 문제도 복잡하지는 않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한번 보실까요? 다음 보수행렬을 갖는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니까 뭐 5월 전략 내시 균형 구해라 하니까 먼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경기자 2가 A 전략을 쓰게 되면 경기자 1은 A를 하면 7, B를 하면 10이니까 10을 선택하고, 경기자 2가 B의 전략을 선택하면 A를 선택하면 4인데 B를 하면 3이니까 요거 선택해요. 5월 전략 없네.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1번 틀렸네. 5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경기자 1이 A의 전략을 선택하면 경기자 2가 A를 하면 7인데 B를 하면 10이야. 10 선택하고, 경기자 2가 B를 선택하면 2를 하면 4인데 이거 하면 3이니까 요걸 선택합니다. 5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지만 내시 균형은 존재합니다. 두 개 존재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하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데서 시간을 세이브해서 시간이 걸리는 계산 문제를 커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19번입니다. 다음은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이 적용되는 사례 경제이다. 이게 되게 박스가 있으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힌트를 다 줬어요. 이런 거에 오히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즘 문제는 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거든요. 이 경제에서 자본량은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 이윤율이 양수면 자본량은 더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하고 0이면 변함없다. 자, 다시. 자본량은 실질 이윤율이 언제가 되었을 때 균형이다? 빵!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실질 이윤율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어떻게 될 때? 빵이 될 때, 최적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주어진 정보들을 한번 보세요. 요거 PK 주어져 있죠? 100, R 2%니까 0.0이라고 넣을게요. 감가상각 다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100을 집어넣고 R은 0.01을 집어넣고 감가상각률 0.08을 집어넣고 이러면 되겠죠? 결국 좀 잘 정리할게요. 결국 MPK는 이쪽으로 보내면 우리가 적어보시면 PK R 플러스 감가상각률 요거랑 같을 때인데 PK는 100이고 R은 0.02%니까 0.02 더하기 감가상각률은 8%니까 0.0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요 MPK만 구하면 되겠죠. 구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MPK는 이거 생산함수를 K로 미분하는 겁니다. 생산함수 주어져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L이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길어 보이지 이걸 그냥 무시하시게 되면 선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L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100이니까 루트 씌우면 그냥 10으로 떨어지게 해놨죠. 그래서 Y는 저기 있는 것처럼 10, 그 다음에 K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K의 2분의 1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MPK는 어떻게 됩니까? K로 미분하는 거잖아. 2분의 1이 내려가고 그 다음 10 K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 5고 이게 루트 K입니까? 루트 K 5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해 가지고 요 K 값을 구하시면 4분의 1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뭐 요거 자본의 사용자 비용과 관련한 신고전학파 투자 모형과 관련된 것인데 아예 정보를 다 줬어요. 근데 우리는 암기하고 있어야죠. 요 식과 그림 형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20번 볼까요? 자, 20번은 다음과 같이 생산 요소가 노동과 L이라 할까? 토지를 사용해서 하나의 재화를 생산하는 자국과 외국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봅니다. 자, 국가 간의 노동 이동의 효과. 토지는 이동하지 못하고 노동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국을 우리 도메스틱이라 할까? 도메스틱의 토지, 노동, 그리고 외국은 월드 해가지고 W로 할게요. 그 다음에 외국의 토지,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국에는 이제 노동이 이렇게 자국의 노동과 토지를 통해 가지고 자국이 뭔가 Q를 생산하고 보통 이제 외국은 스타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를 붙여요. 자, 이렇게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생산량 스타 이렇게 합니다. 뭐 노동과 자본에도 그렇게 스타를 붙여도 되는데 저는 도메스틱, 월드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노동은 양쪽에 왔다 갔다 좋은 대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나 봐요. 오케이? 자, 박스를 보면 노동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토지는 들고 이동할 수가 없잖아. 수평축은 자국과 외국의 노동의 합. 그치? 만약에 노동이 전체 노동자가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 에즈워드 박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일하는 노동자, 외국에 일하는 노동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국이다라고 하면 저기 나와 있는 스타팅 포인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를 붙여서 이거 외국이니까 외국의 스타니까 자국은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자국 그냥 도메스틱이라 할게요. 자, 외국은 또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외국, 월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노동이 되는 거죠. 전체 노동이 되는 것이고 도메스틱과 월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보시죠. 자, 세 번째 점띵 보시면 자국의 노동량은 왼쪽에서부터 계산하고 외국은 오른쪽에서부터 측정하고요. 왼쪽의 수직축은 자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그리고 여기 오른쪽 축은 외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국가 간의 노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여기까지는 가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자국의 노동량과 외국의 노동량을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국의 지금 노동량이 되게 작아가지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렇게 높은 거야. 외국의 노동의 한계 생산은 이렇게 낮은 거야. 여러분 이거 핵시올린 정리할 때 제가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할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자국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이 지금 높아. 살짝 보시면 노동의 한계 생산 여기 보시면 도메스틱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 월드보다 훨씬 높아요. 왜 높을까요? 아니 노동의 한계 생산이 높은 거는요. 노동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높다. 노동의 가격이 임금이잖아.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도메스틱 보면 이렇게 있고 해외 월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국에는 노동이 좀 이렇게 적고 토지, 이거 토지라고 썼어요. 토지의 T예요. 토지. 토지가 되게 많은 거야. 그리고 외국에는요. 반대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낮다는 것은 노동이 풍부하고 토지가 이렇게 적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시면 아니 어떻게 돼요? 노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에서의 한계 생산이 높은 거니까 임금을 어떻게 주냐면 한계 생산 역설에 따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도메스틱 임금이 월드 임금보다 훨씬 높은 거야. 그럼 노동자들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치. 훨씬 대우를 잘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L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토지는 이동할 수 없지. 근데 이쪽이 노동이 많아집니다. 많아지게 되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돼? 노동의 가격이 낮아져. 노동의 한계 생산이 낮아져. 얘는 어떻게 돼? 노동이 부족해지는 거죠. 부족해지면서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자, 결국 언제 멈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균형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이동할 요인이 없는 그런 상태를 균형이라 하잖아. 그럼 균형에서는 어떻게 돼? 한계 생산이 동일해지겠지. 여기 같아지는 점까지 이렇게 자국으로 노동이 이동을 해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과 외국에서의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같아지면 더 이상 이동할 요인이 없죠. 그래서 L의 이동에 대한
유인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에 대한 임금, 국내와 해외의 임금도 같아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기반으로 한번 보세요. 자국의 임금은 하락한다. 그치? 현재는 자국의 임금이 높았는데 점차 떨어집니다. 외국의 임금은 올라가요. 한계 생산이 지금 다를 때요. 지금 뭔가 미스매치가 이루어져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상태가 되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 생산량은 증가하죠. 자, 노동은 외국에서 자국으로 이동한다. 맞죠? 이거 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맞습니다. 5번이 틀렸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국의 토지 소유자의 실제 소득은 여러분 토지가 지금 풍부한 상황이니까 토지의 가격 실제 소득은 낮고 노동자의 실제 소득이 실질 임금이 높은 상황이야. 근데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서 토지에 대한 실질 소득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죠. 상대적으로 반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핵쇼울린 정리 그런 내용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21번서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